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고준희 양이 야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가운데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부 김종성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고준희 양의 아버지와 동거녀의 어머니에 이어서 동거녀도 체포가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이 아동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강력 범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준희 양의 친아버지 고모 씨 그리고 또 동거녀의 어머니가 긴급 체포된 이후에 오늘 이 동거녀 이모 씨도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이 씨를 유치장에 수감을 한 상황이고요. 친부, 동거녀, 그리고 또 동거녀의 어머니 이렇게 총 3명이 현재까지 체포를 된 상황입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에 이 씨가 가담을 한 혐의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고양이 숨진 날이 지난 4월 27일쯤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고양이의 시신을 전주에서 한 50여 분 정도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으로 옮겨서 한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판 이후에 고양을 유기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신 매장까지 한 1시간 30여 분 정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현재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고 씨, 이 부친이죠. 이 준희 양의 부친은 지금 매장을 한 이후에 내연녀의 어머니를 데려다주고 본인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그런 정황들이 현재까지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친부에 따른 사망 당시에 이 동거녀도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오늘 긴급 체포된 이모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기 장소에 동행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준희 양이 숨질 당시에 이 씨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측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동거녀 이 씨는 현재까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씨 그리고 또 고 씨, 그리고 어머니인 김 씨까지 이렇게 3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춘 정황들이 일부 포착이 돼서 경찰 수사가 좀 더 진행되면서 관련된 내용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친부는 음식물에 기도가 막혀서 준희 양이 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숨졌는지 사인 조사는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준희 양이 숨진 사실을 왜 감췄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 한 3시쯤에 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와 동거녀의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어떤 얘기했습니까?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죠. 일단 고향의 부친 이 고모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현장에 있던 영상도 저희가 좀 살펴봤더니 영장 실질 심사를 가기 전에 카메라 앞에 서서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거든요. 옷에 달려있는 모자 눌러쓰고 마스크도 하고 있고 그랬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사인이 무엇이냐? 그래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동거녀의 어머니죠. 이 김모 씨도 역시 영장 심사를 받으러 이동을 하는 도중에 질문을 받았는데 좀 사망 이유를 묻자마자 죄송하다 이런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냐라고 하니까 또 사과의 말을 하면서 2~3차례 정도 고개를 숙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아직까지 좀 이들이 고양이 숨질 때 당시에 관련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후 조사를 통해서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 고준희 양의 아버지 고 씨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텐데 준희 양이 숨진 뒤에도 좀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SNS에 웃음 관련된 글을 올리는가 하면 건담 사진도 올렸고요. 또 여행까지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고 씨가 자신의 SNS에다가 사진을 올렸거든요.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본인이 무슨 취미로 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프라모델 그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예요. 이 건담 캐릭터의 사진을 올리면서 키역키역 그리고 또 히읗히읗 이렇게 웃음기가 묻어나는 그런 문구에 글을 올려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반응을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글이 올라온 시점이 이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준이 양이 죽었던 날 이후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아이가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글을 올릴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많은 분들께서 좀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고 씨를 비롯해서 이 내연녀의 어머니 그리고 또 내연녀의 아이까지 넷이서 경남 하동으로 1박 2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예. 마찬가지로 아이가 실종됐거나 그리고 또 뭐 아이가 숨졌을 당시 뭐 이들이 주장하는 뭐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정확하게 예.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시점에 여행까지 다녀왔다는 게 당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여행이나 SNS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신을 안매장한 뒤에도 네. 마치 같이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들이 좀 입을 맞춘 그런 정황들이 분명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사건 당일날 본인들이 뭘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사전에 조율을 한 듯한 그런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좀 이야기를 했던 게 4월 26일쯤에 준이 양이 숨졌다라고 하는데 진술에서도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고 씨 아버지죠. 그리고 또 내연녀의 어머니는 진술을 통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모였습니다. 준이 양이 밥을 먹고 자다가 뭐 질식사한 것 같다. 예, 뭐 토사물에 좀, 의해서요. 예, 그렇죠. 예. 뭐 그게 시간이 한 11시, 밤 11시쯤 됐다. 뭐 이렇게 좀 일관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까지 진술한 내용을 꼼꼼히 좀 훑어보니까 김 씨가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게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네. 아이가 무언가에 부딪혀서 쓰러졌다라고 했는데 질식한 거랑 뭐 부딪혀서 쓰러진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뭐 물론 뭐 질식해서 쓰러지면서 부딪혔다 뭐 이렇게 인과관계가 성립되면 모르겠지만 진술에 좀 어느 정도 틈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 부검을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텐데 아이가 숨진 지 좀 오래된 데다가 부패도 좀 어느 정도 진행된 예. 상황이라서 이 조사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이 아이의 양육비를 서로 주고받은 것처럼 돈을 좀 주고받은 게 있어요. 네. 매달 6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계좌에서 인출되고 출금되는 그런 흔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건 역시 좀 뭔가 입을 맞추기 위해서 한 행동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에서 좀 장난감이라든지 아이의 옷 예. 이런 것들을 좀 진열을 해놔서 마치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좀 꾸미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라고 하고 그리고 준이 양의 생일이 7월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의 생일날 이들이 진술했을 당시와 좀 비교를 하자면 아이가 죽은 후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 죽은 후에 동네 사람들에게 아이의 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역국을 돌렸다라고 하는데 당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움과 예. 함께 분노를 그런 자아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범죄 행각 어떻게 밝혀졌는가 했더니 과학사 수사를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죠. 예. 뭐 아이와 관련된 그런 생필품을 구매한 흔적이 최근까지 좀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칫솔을 좀 살펴봤더니 아이가 분명히 아이의 칫솔이라 그랬는데 예. 아이가 사용한 흔적이 없는 그런 칫솔이라고 해서 좀 경찰이 의심을 품고 이번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예,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싶은데 좀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지난 주말이었죠. 네. 수원 광교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 화재 소식도 전해드렸었고 또 그저께는 서울에서 크레인이 넘어져서 시내버스를 덮치는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좀처럼 산업 현장에서 사건 사고가 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두고 뭐 지도를 하고 단속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좀처럼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예. 상황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이어서 줄줄이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먼저 오늘 있었던 사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도 김포에서 이 변압기 관련 공장에서 네. 질식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오전 9시가 거의 다 된 시점에 좀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변압기 큰 변압기인데 그 예. 시설 안에서 사람이 쓰러졌다.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이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더니 3명이 쓰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안으로 바로 들어가지는 않고 안에 있던 가스를 좀 산소와 희석을 한 이후에 예.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서 구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질소가스에 좀 질식을 했다라고 하고요. 다행히도 숨진 사람은 없었고요. 예, 모두 다 다행이군요. 의식을 회복하고 현재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좀 이렇게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가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오후에 관련 소식이 좀 들어왔었죠. 현대제철
공장, 이 예. 포항에 있는 공장인데요. 이곳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도 지금 들어와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 현대제철 포항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인턴 직원이 2도 화상을 입고 좀 병원으로 후송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이 고철을 녹여서 이제 쇠를 가공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 여기에 뭐 밀폐용기 같은 쇠와 상관없는 그런 물질들이 들어가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런 폭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좀 이런 산업 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다 상당히 보니까 크네요. 예. 지금 화면에서 상당히 크게 나오고 예. 있죠. 그래서 좀 작업자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그 주택가에 있는 시설이었다라고 하면은 뭐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렇죠. 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기 때문에 좀 작업자 그리고 또 회사 그리고 뭐 관련 당국에서도 좀 안전과 관련해서 경각심을 좀 일깨우고 좀 평소에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래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